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맨날 총론을 제가 합니다. 총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강론을 이렇게 하게 돼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총론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식품의 종류가 심혈관 건강 쪽에 또 뭐 꼭 심혈관뿐만 아니라 각종 혈관들이 되겠죠. 뇌혈관이 됐든 이런 것에 건강에 미치는 생리학적 기저학에 대해서 총론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식품이 장내 미생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 장내 미생물이 염증에 특히 만성염증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총론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들이 강론 부분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 3개 중에 첫 번째라는 결국 식품이라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동양 우리 그또 서양도 마찬가지로 동양의 경우는 뭐 식증약, 약식동원 또는 저기 의식동원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식품이라는 것이 음식이 곧 약이다라는 동양의 사상이나 또 서양의 사상 히포크라테스 이 기원 전이죠. 기원 전서부터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 또 그 후에 뭐 여러 가지 그 서양의 그런 속담에도 보게 되면 결국 내가 먹는 것이 곧 너희다. 즉 무슨 얘기예요? 결국 식품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잘못된 식습관, 오늘 이제 주로 얘기되어지는 것이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이런 만성염증과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끼쳐서 그것이 만성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는 혈관계에도 여러 가지 염증이 일어나가지고 성인병을 유발한다 그런 측이죠. 그래서 그런 지방,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균형 지방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축산 부분에서 많이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이따 강조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생균제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유산균이 됐던 이런 것들이고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들이에요. 저기 보시는 것 같이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유익균의 먹이로. 그래서 소화가 되지 않고 유화 소장에서 소화 효소로 분해되지 않는 저분자성 섬유소이면서 그것들이 장내에 가가지고 유익한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명기되어진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 책에서 조금 이따가 소개해주는 책에서는 와인, 차, 커피, 초콜릿 이런 것들이 이제 장내 세균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해가지고 제가 책을 조금 이따가 소개해주겠는데 우리 집 사람은 저기 초콜릿을 보고는요 그냥 단 초콜릿을 막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크 초콜릿 90% 초콜릿만 먹으라 하는데 그냥 식사하고는 탄수화물 많이 먹고는 그 다음에 초콜릿을 먹습니다. 여기 이제 강의 들으러 꼭 좀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모시고 왔는데 하여간 저건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콜릿도 어때요? 설탕이 없는 커피도 마찬가지, 차도 마찬가지고 와인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개의 슬라이드를 설명을 드렸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먹은 저런 식품들이 장내 미생물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은 보시는 것 같이 장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총합을 말하죠. 또는 최근에는 이제 그런 유전체의 개념도 들어가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 전에 먼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그러한 마이크로바이옴 중에 그 중에서 장내에 살 수 있는 미생물들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을 먹게 되면 먼저 위로 가겠죠? 위로 갔다가 그게 십이지장, 공장, 회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장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직장으로 해서 항문으로 나와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이 여기에 있는 미생물들이 장 건강 및 여러 기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소개하고 특히 대장 방향으로 가면서 저기 위서부터 십이지장, 공장, 회장이 대장 방향 가면서 밀리리터당 그것의 숫자가 확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장내 미생물이 더욱더 중요하다. 특히 이제 소장 쪽에서는 유산균의 중요성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와 같이 장내 미생물과 염증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장내 미생물과 염증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해봐요. 첫째, 노화가 되게 되면 미생물 조성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연구하면 동물을 가지고 연구해도 그렇고 사람을 가지고 연구해도 그렇고 포미큐터스가 늘어납니다. 아까 제가 클로스트리디um 미생물이 늘어난다고 그랬었죠? 나이가 들수록 거기에 이제 클로스트리디움의
퍼프린전스라는 것이 특히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박테로디스는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노화에 따라서 장상피세포 우리 상에 있는 상피세포의 염증이 증가하는 다시 얘기하자면 거기 FITC라고 되어 있죠. 저게 형광물질인데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걸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걸 다 붙여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 장상피세 안으로 잘 들어가는지 그래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따져서 이것이 장상피세 염증이 증가했다. 결론을 냈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장내 미생물 균충에 유익한 식품. 아까 얘기했죠. 고품질 식품을 비롯해 가지고 축산물을 비롯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저탄고지 식단 여러분들 그 통해. 그리고 염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잘못된 신가는 그런 염증을 유발시키고 염증의 조절기니 어떻게 내고 그것이 만성염증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줄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고탄수화물 식단을 먹게 되면 이런 건 안 되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탄고지와 같은 것들. 저는 꼭 아주 엄하게 저탄고지를 하는 것 뭐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좀 균형되게 먹으라는 걸 주장하거든요. 식물성과 같이 균형되게 먹으라는 걸 주장. 하여간 어떻든 저런 것에 영향을 줘서 되어진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만 보여드려요. 우리 정명일 박사님 뒤에서 시간 다 돼갑니다라고 표시를 해줬어요. 보시거든요. 만성염증은 잘못된 식습관, 탄수화물 과다 섭취를 했을 때 장내 미생물들이 포미큐터스 계통의 미생물들이 많이 생겨서 만성염증이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심혈관이나 뇌혈관의 동맥경화증 원인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장내 미생물의 균층에 유익한 식품들 그것이 저탄고지 식품이 됐던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 됐던 고품질 축산물을 섭취하던 이렇게 통해서 결국 면역계나 호르몬계에 장내 미생물에 잘 영향을 줘서 만성염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총론 부분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세 분의 연사님이 이제 강론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저것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했습니다. 제가 2시 30분이니까 딱 맞죠? 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전문가